양부모의 끔찍한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으로 입양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두 아들을 입양해 어엿하게 키운 최재형 65억 감사원장 부부의 입양 스토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 감사원장은 큰딸 지원 38, 작은딸 예원 34를 낳은 뒤 2000년 막내 아들 진호 20 당시 9개월, 2006년 큰아들 영진 26 당시 11세를 차례로 입양했다. 사람은 태어나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하지만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불운한 아이들이 있다. 이런 아이를 입양해 사랑으로 키우겠다. 최 감사원장이 두 아들을 입양하면서 아버지에게 한 말이다. 최 원장 아버지는 해군사관학교 부교장을 지낸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이다. 최 대령에게 최 원장이 입양한 두 아들을 어떻게 키웠느냐고 물으니 아들 내외가 별 탈 없이 키웠다. 작은 손자는 갓난아기 때 입양했지만 큰 손자는 11세에 입양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고 자랐다며 그래서 큰 손자는 엄마 아빠가 꾸짖을 때마다 입양한 자식이라 이렇게 못 살게 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더라. 그것 말고는 평범하게 컸다고 답했다. 최 대령은 큰손자 영진 씨와 2016년 6월 28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에 시구자와 시타자로 나서기도 했다. 해군과 롯데자이언츠가 진행한 호국 구훈의 달 이벤트에 당시 현역 해군 병사이던 영진 씨와 할아버지 최 대령을 초대한 것이다. 최 대령은 어느덧 장성한 손자들이 나를 많이 좋아한다. 얼마 전 군에 입대한 작은 손자가 기특하게도 사탕을 잔뜩 사왔다면서 손자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최 원장의 중마고우 강명훈 변호사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식 키우는 게 힘들고 어렵긴 다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며 최 원장도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입양한 아들 둘을 자기 자식처럼 키웠다. 가족끼리 만나도 보통 부모, 자식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최 원장이 고교 시절 소아마비 친구를 업고 등하교했다는 유명한 일화 속 주인공이다. 1956년생인 최 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를 거쳐 판사로 재직했다.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밟고 감사원장까지 오른 터라 권위주의적이고 딱딱할 것 같지만 주변 지인들은 인간 최재형을 두고 소탈하고 온화하며 인간적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큰아들 영진 씨가 졸업한 두레자연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최 원장 부부가 학부모 모임에 자주 참석했는데 검소하고 탈의 학부모들 사이에서 평이 좋았다며 아이들과 관계도 돈독했고 오래된 트라제 자동차를 타고 다녀 많은 학부모가 고위공무원인지 몰랐다고 최 원장의 소탈한 면모를 강조했다. 성장일기에 묻어나는 아들 사랑. 최 원장 부부가 큰아들 영진 씨와 막내 아들 진호 씨를 가슴으로 낳아 키우게 된 시작은 이렇다. 최 원장과 부인 이소연 씨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2000년 이 씨가 보육기관을 통해 갓난아기를 돌보는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만 정이 들어 아이를 입양한 것, 그 아이가 막내 아들 진호 씨다. 큰아들 영진 씨는 9년 후인 2009년 입양했다. 당시 영진 씨 나이가 11세였다. 최 원장 부부는 이렇게 입양한 두 아들의 성장일기를 한국입양홍보회 사이트 영진 진호 내 집 코너에 공개적으로 쓰며 입양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도 노력했다. 일기에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부터 학교에서 사고 친 이야기, 훈육에 대한 고민까지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빨래통을 뒤집어 쓴 뒤 로봇으로 변신했다면서 돌아다니는 진호를 빨래통 속에 넣고 흔들어주니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진호는 점점 자라고 아빠는 점점 늙어가니 이제 이렇게 흔들어줄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 글에는 어느덧 훌쩍 자란 아이가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평범한 아빠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부인 이 씨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간 영진 진호 내 집 코너에 일기를 썼는데 2009년 9월 16일 글에서는 큰아들 영진 씨를 훈육하며 고민하는 엄마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온 가족이 영진이가 발로 찬 여자아이 집에 사과하러 갔다. 영진이는 무안하고 어색하니까 괜히 실실 웃고 있다. 어디서 웃음이 나오느냐고 똑바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라고 엄하게 이야기했다. 영진이는 화가 나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이 씨는 11세에 우리 집에 온 영진이 그때 아이가 느꼈을 외로움, 두려움의 감정을 잘 읽어주지 못했던 것 같다. 가정이라는 좋은 환경으로 오게 됐다는 관점으로 아이를 보았기에 영진이가 겪었을 감정들로 인해 마음이 쓰라렸다며 세심하게 아이 감정까지 보듬는 모습을 보였다. 2010년 7월 22일 큰아들 영진 씨를 뉴질랜드 크리스천 스쿨에 보내고 이 씨가 쓴 일기의 한 대목은 이렇다. 영진이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까불거나 불평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아빠가 한마디 하면 한마디도 안 지고 속사포처럼 대든다. 이 녀석은 야단칠 때도 사랑을 쏟아부어야 끝난다. 영진이의 빈 침대를 보면 많은 생각이 떠오른다. 지원이 큰딸는 영진이가 없으니 너무 허전하다고 몇 번을 말한다. 남편 최 원장은 날마다 영진이 소식 온 것 없냐고 물어본다. 이 녀석아, 우리는 널 사랑하고 있단다.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오리라 믿는다. 그 내용에는 저를 입양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나 바라는 것이 많고 그에 대한 대가는 치르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연도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양된 날이 기억에 남는군요. 처음엔 체험학습으로 갔었는데 진짜 가족이 되어 가장 기분이 좋았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검정고시, 연합고사도 봐야 하고 할 일이 많은데 사실 두렵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 꼭 보답해드릴게요. 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아이하고 맞지 않는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발언한 뒤 인터넷 게시판에는 최재형 원장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물론 그 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사전 위탁보호 제도를 언급한 것인데 의미가 왜곡됐다고 해명했다. 전 국민이 요즘처럼 입양에 관심을 보인 적이 있던가? 입양 아동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2011년 언론 인터뷰에서 최 원장은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물건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다. 아이 상태가 어떻든 아이에게 무언가를 기대해 입양해서는 안 된다고 입양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입양은 평범한 아이에게 그가 놓칠 수도 있었던 평범한 가정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고도 했다. 감사원장 최재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지 분류기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감사 청구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데일리에 따르면 12일 화 오후 2시 524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이 2018년형 투표지 분류기 조달구매 관련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무선랜 카드의 장착 여부를 감사해달라는 공익감사 청구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감사 청구는 청구인이 300명을 넘으면 감사원에서 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여 감사원에서 응대를 해주도록 되어 있다.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해 전 현직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일반인들이 사법기관에 소송을 진행한 건 수가 무려 108건에 달하지만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감사원에 청구된 공익감사 청구서에는 4.15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 장착된 노트북에 통신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중앙선관위가 이 장비를 위법하고 부당하게 구매를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에 따르면 부정선거의 우려 때문에 투표지 분류기를 비롯한 개표장에 쓰이는 어떤 장치에도 외부와 연결되는 통신장치는 절대로 부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더구나 무선 통신장치는 해킹의 위험이 유선 인터넷보다 더욱 높기 때문에 만약 무선 통신장치인 랜카드 등이 부착되어 있는 장비가 개표소에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선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또한 법원과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투표지 분류기를 증거 보전해달라는 소송 당사자들의 요구를 묵살하면서까지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5월 시연회를 통해 투표지 분류기를 분해해서 보여줬다고는 하나 당시 소수의 기자들 앞에 보여준 투표지 분류기는 실제 개표장에서 쓰인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 따로 제작된 장비라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과 이에 따른 소송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사법부는 국민들의 권리와 편의를 위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
국내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무효 소송 또는 당선자 무효 소송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180일 이내에 판결을 마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해 415 총선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단 한 건도 180일 내에 판결이 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07건은 아직 사법 절차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감사 청구 사실을 맨 처음 보도한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는 선거소송을 담당하는 대법원의 지금까지의 행태로 볼 때 제대로 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국민들의 좌절감이다. 이미 대법원은 선거 재판의 법정 기한인 6개월을 넘겼고 신뢰를 잃었다라고 전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는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일단 공익감사 청구서가 제출되면 감사원 담당자는 접수받은 내용을 감사원 내부에 보고를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인 중앙선관위에 의견 요청을 한 후 7일 이내에 사전실사를 나가게 된다. 감사원은 이 사전실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감사 실시 결정 통보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 후에 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그 실시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무선 통신장치가 없는 상태로 납품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이 정상적인 절차로 의혹을 제기하면 풀어주는 게 공공기관이 책무라면서 의심이 있으니 제대로 검증을 해보자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는지 모르겠다라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에서라도 먼저 국민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 외부 통신장치 유무 관련하여 철저한 감사를 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켜 주길 바란다라는 목소리가 높다. 4.15 총선과 관련된 부정선거 소송이 산적해 있음에도 전혀 사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장 최재형이 이번에 제출된 투표지 분류기의 불법 및 위법성과 관련한 시민들의 감사 청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 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